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생물과 환경에서 7차 시 생물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될까요? 부분을 공부해 봅시다. 과학책 36쪽과 37쪽 먼저 읽어봐 주시고요. 실험 관찰은 19쪽 펴서 준비합시다. 다람쥐, 붕어, 거북, 낙타는 각각 어디에서 사나요? 네, 다람쥐는 숲속, 붕어랑 거북은 물, 낙타는 사막이에요. 이렇게 생물이 사는 곳을 서식지라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된 생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에 적응된 여우 가족 찾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먼저 화면 멈추고 실험 관찰 73쪽부터 76쪽까지 있는 서식지 카드와 여우 가족 카드를 뜯어서 관찰해 보세요. 자, 지금 화면 멈추고 카드를 먼저 뜯어주세요. 네, 이제 다 해봤나요? 그러면 방법을 봅시다. 1번, 서식지 카드와 여우 가족 카드를 관찰하고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2번, 서식지 카드에 각각의 여우 가족 카드를 올려보고 어느 곳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네, 여러분이 각각의 서식지 카드에 잘 살아남았을 것 같은 여우 가족을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환경에 적응된 여우 가족 찾기 영상을 볼게요. 생물은 저마다 사는 곳이 다릅니다. 생물이 사는 곳을 서식지라고 하는데요. 지구에는 숲, 강, 바다, 사막 등 다양한 서식지가 있고 생물은 각 서식지의 환경에 맞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에 적응된 여우 가족 찾기 활동을 통해 각각의 서식지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먼저 서식지 카드와 여우 가족 카드를 관찰하고 특징을 이야기해 볼까요? 서식지 1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니 매우 추운 환경인 것 같아. 그리고 서식지 2는 온통 모래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니 덥고 건조한 사막으로 보이고, 서식지 3은 황토색의 마른 풀과 연한 회색의 돌로 덮여 있는 건조한 고원 같아. 여우 가족 1은 배 부분은 회색, 등 부분은 황토색의 털로 덮여 있어. 또 꼬리털이 덥수룩한 특징이 있어. 그리고 여우 가족 2는 몸 전체가 하얀색 털로 덮여 있는데 귀는 작고 발에도 털이 나 있어. 마지막 여우 가족 3은 상아색 털로 덮여 있는데 발과 얼굴 부분은 몸통보다 연한 색을 띠고 있어. 그리고 귀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어. 자, 이제 서식지 카드에 각각의 여우 가족 카드를 올려보며 각각의 여우 가족이 어느 서식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선택해 볼까요? 네, 서식지 1에는 여우 가족 2를, 서식지 2에는 여우 가족 3을, 그리고 서식지 3에는 여우 가족 2를 올려놓았군요.
그럼 각 여우 가족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서식지를 이와 같이 선택한 까닭을 이야기해 볼까요? 서식지 1같이 흰 눈으로 뒤덮인 환경에서는 몸 전체가 하얀색 털로 덮인 여우 가족 2가 몸을 쉽게 숨길 수 있어서 잘 살아남을 것 같아. 그리고 여우 가족 2는 발에도 털이 나 있는데 이 때문에 차가운 눈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서식지 2의 사막 환경에서는 사막과 색이 비슷한 털을 가진 여우 가족 3이 잘 살아남을 것으로 보여. 또 여우 가족 3의 큰 귀는 더운 사막에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유리해 보여. 서식지 3같이 황토색의 풀과 회색의 돌이 있는 고원에서는 황토색과 회색의 털로 덮여 있는 여우 가족 1이 잘 살아남을 것 같아.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의 서식지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여우 가족을 살펴보고 각 서식지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여우 가족을 찾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생물들은 각 서식지의 환경에 적합한 특징을 지녀야 살아남아 자손을 남길 수 있답니다. 네, 영상 잘 확인했죠? 같은 여우 가족인데도 각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랐어요. 자, 그러면 실험 관찰 1번. 각 서식지와 그 서식지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여우 가족을 찾아서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네, 여러분이 자를 대고 연결해 주세요. 네, 해보았나요?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니까 환경의 색깔이랑 여우의 털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식지와 여우 가족을 이렇게 연결한 까닭을 써보세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서식지 환경과 털 색깔이 비슷하면 적에게서 몸을 숨기거나 먹잇감에 접근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학책 37쪽의 내용을 알아볼게요. 생물이 사는 곳을 서식지라고 합니다. 생물은 각 서식지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을 지녀야 자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정한 서식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생물은 생김새와 생활 방식 등을 통하여 환경에 적응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응이라고 하는 것과 생물학적 적응, 여기서 말하는 적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그 적응과는 다른데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북극에 살고 있던 수많은 여우들 중에서 북극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 여우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적응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적응의 의미와는 다르게 수세대에 걸쳐서 주어진 환경에 더 적합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의 자손에게 전달된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해요. 그러면 더 생각해 볼까요? 부분에 1번 대벌레와 밤송이, 다람쥐, 공벌레 등 생물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생물은 각 서식지의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을 지녀야 자손을 남기고 살아가는데요.
특정한 서식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지요. 그럼 지금부터 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 등이 환경에 적응된 예를 살펴볼까요? 선인장의 굵은 줄기와 뾰족한 가시는 생김새를 통해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생물이 적응된 결과인데요. 굵은 줄기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고 뾰족한 가시는 물의 증발을 줄여 물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조한 사막에서도 살아남게 되었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새들. 이러한 철새의 행동은 계절별 온도차가 큰 환경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생활 방식을 통해 생물이 환경에 적응된 결과지요. 마치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이 곤충은 대벌레인데요. 대벌레의 가늘고 길쭉한 생김새는 나뭇가지가 많은 환경에서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에 유리하게 적응된 것이고요. 밤송이의 가시는 밤을 먹으려고 하는 적에게서 열매인 밤을 보호하기 유리하게 적응된 결과랍니다. 한편 다람쥐와 같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있는데요. 겨울잠을 자는 행동을 통해 몸에 저장된 양분을 천천히 사용함으로써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유리하게 적응된 것이고요. 공벌레의 오므리는 행동은 적의 공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유리하게 적응된 결과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생물의 생김새나 생활 방식이 환경에 적응된 예를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생물은 각 서식지의 특정한 환경에 적응되어 살아가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실험 관찰 19쪽에 정리해 봅시다. 1번, 대벌레와 밤송이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되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네, 방금 영상에서 대벌레와 밤송이는 어떻게 환경에 적응되었나요? 네, 생김새를 이렇게 생김새로 적응이 되었어요. 가늘고 길쭉한 생김새를 통해 나뭇가지가 많은 환경에서 몸을 숨기기 유리하게 적응되었다. 네, 대벌레는 나뭇가지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밤송이는 가시를 통해 밤을 먹으려고 하는 적에게서 밤을 보호하기 유리하게 적응되었다. 우리가 밤송이를 따려고 할 때 가시에 찔려서 손이 아파요. 이렇게 보호하려는 거죠. 2번, 다람쥐와 공벌레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되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네, 다람쥐와 공벌레는 생김새를 통한 적응이 아니라 생활 방식을 바꾼 적응입니다.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는 행동을 통해 몸에 저장된 양분을 천천히 사용하여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유리하게 적응되었다. 네, 곰이나 이런 동물들도 4개월이나 겨울잠을 자죠. 공벌레는 오므리는 행동을 통해 적의 공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유리하게 적응되었다. 우리가 공벌레 손으로 건드리면 동그랗게 공처럼 말라지죠. 네, 이렇게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적응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용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네, 정리할게요. 그러면 평가 문제 1번. 얼음과 눈이 많은 서식지에서 동물이 살아남기에 유리한 털 색깔은 어느 것입니까? 얼음과 눈은 보통 하얘니까 흰색이 이렇게 유리하겠죠. 2번 문제. 생김새를 통한 적응의 예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네, 우리가 방금 대벌레의 몸이 나뭇가지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나머지 철새, 다람쥐, 공벌레는 생활 방식을 통한 적응입니다. 3번, 선인장의 굵은 줄기와 뾰족한 가시는 어떤 환경에 적응된 결과입니까? 네, 선인장은 사막에 많이 사는데요. 물이 부족한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8차시 환경오염은 생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